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한송이고요. 오늘부터 동차 재무관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랑 2차 갭이 가장 큰 과목이 재무관리입니다. 예전에는 원가관리회계였는데 원가관리회계는 최근 2차가 좀 쉬워졌어요. 예전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재무관리는 계속 꾸준히 어렵습니다. 꾸준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는 일단 수학적인 게 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2차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해석, 이게 되게 힘들어져요. 이게 문제의 사이즈가 커진 것도 커진 건데, 재무관리는 뭐 이론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그 문장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풀이 방식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이게 좀 동차 때 필요하고, 대신에 우리가 유해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유해 강의처럼 지엽적인 거, 뭐 저 끝에 있는 막 그런 것들까지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나올 만한 주제는, 지엽적이더라도 나올 만한 주제는 제가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저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요. 기출, 변형한 거. 이 기출 변형한 거는 숫자만 바뀌는 정도?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잘 풀었으면, 그리고 잘 숙지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그 기출을 조금 꼬아서 응용한 버전도 있어요. 기출을 좀 꼬아서. 그래서 기출과 비슷한데 그 접근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SML식 간단하게 SML식에서 예를 들어서 기출에 얘만 계속 물어봤었어요. RF 주고 MRP 주고 베타 주고 막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I 자산의 표준 편차를 물어봐. 그런 게 약간 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정도도 변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수험생들은 물어보는 그 변수, 물어보는 그 미지수가 달라지면 그러면 응용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본 예산에서도 NPV를 구해라 막 했었는데 기계장치 구입액은 얼마냐? 최소 기계장치 구입액.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공식을 암기하되 그 공식에서 미지수는 어디에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좀 생각하면 기출 응용된 부분들을 조금 더 대비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지엽적인 부분.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왔던 그런 스타일의 유형이 나올 수 있다. 지엽적인 부분. 그 다음에 생소한 거, 신유형이라고 불리우는 교재에도 없었던, 어느 교재에도 없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될까? 자, 이 4개 중에서 유예생이 유리한 건 뭐예요? 유예생이 유리한 거? 지엽적이겠지. 유예생이 유리한 건 지엽적이에요. 유예생은 시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 요거를 건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네들도 유리할 수는 있어요. 뭐 실력이 올라가면은 응용도 잘하고, 뭐 생소한 문제에 대한 해석 능력도 키워지니까. 근데 뭐 지엽적인 부분이 유예생한테 유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동차생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거 가져가고, 이게 2024년도 기출을 예로 들면 얘가 한 40점 정도 나옵니다. 얘가 40에서 50, 많게는 60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변형을
응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한 4에서 50 정도, 40에서 50점 정도가 이 기출 변형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 응용이 20에서 30 정도예요. 그래서 요거 합치면 뭐 80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좀 드물고 여기서 60에서 뭐 80 정도. 그래서 한 60점 초중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응용까지 하면.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생소한 부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2024년 기출에서 생소한 문제 15점 나왔습니다. 15점.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분할과 관련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과 관련된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요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인데 우리가 커버해야 될 거는 어딜까? 당연히 여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실수를 해도 60점 좀 아래가 되더라도 여기서 조금 끄적이면 부분 점수 얻어서 60점 초반으로 합격하면은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렇죠? 80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지엽적인 부분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뭐 포기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이게 은근히 유예생과 무차별해요. 동차생과 유예생이 무차별한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백지 내지 않으면 여기서 5점에서 10점 가져갑니다. 그런데 백지 내지 않는 게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럼 말은 쉽지. 선생님들이 야, 백지 내지 마. 뭐라도 써. 뭘 알아야 쓰지. 응? 뭘 알아야 그걸 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지 내지 않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냥 포기하지 말고 뭐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한 번 더 읽든.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면, 내용은 몰라도 문제를 이해하면 쓸 말이 어느 정도 생겨요. 근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쓸 말도 없어.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과 문제를 이해하는 건 좀 다른 분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를 했으면 그러면 그 물음에서 어느 정도 쓸 말이 생기니까 그 정도 쓰면 부분 점수를 받습니다. 재무관리가 은근 부분 점수가 후합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를 못 받으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 점수를 받으려면 지엽적인 거는 알아야지 풀어요. 문제를 해석을 해도 지엽적인 부분은 알아야지 풀리는데 얘는 생소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생소한 문제는 문제를 잘 해석하나 안 하냐, 거기 싸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지를 안 내는 그런 훈련을 평소에 동차생들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문제 풀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요거를 대비할지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해 강의도 합니다. 유해 강의도 똑같이 이 교재로 여기서 하는데, 유해 강의는 강의 시간이 150시간입니다. 140에서 150시간 정도 하거든요. 안 들어야겠죠. 재무관리 유예되면 안 되겠죠. 동차는 100시간 이내로 하려고 제가 노력할 거예요. 90시간 정도, 90에서 한 100시간 이내. 그래서 90시간에서 100시간 이내로 이 동차 강의를 끝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기출 변형은 기출 많이 풀면 되는데, 기출 응용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명확해요, 목표를. 그리고 이런 것들, 기출 응용과 그 다음에 생소한 부분, 이런 것들을 대비하려면 모의고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집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얘네들을 대비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